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절망에 빠진 친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는 숲 이야기, 이누이 루카의 소설 숲의 소원을 빌어요 입니다. 이 소설에는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과 깊은 상처를 지닌 7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대안학교의 등교도 거부하는 아들 호타카와 그런 아들이 나쁜 길로 들어설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엄마 아야코가 숲을 통해 평온함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숲,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숲, 숲의 소원을 빌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교복과 가방, 교과서가 엉망이 된 채 집에 돌아온 날 이후 어르고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호타카는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반복되었다. 자식 아끼는 마음에 학교와 위원회에 거세게 항의를 하기는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사그러지자 남편의 발령과 이사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호타카에게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난 것도 사실이었다. 남편도 없는 집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아들과 둘이서만 지내는 상황은 아야코에겐 큰 스트레스였다.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호타카의 일을 알고 가장 먼저 아야코를 나무랬다. 응석바지로 키웠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아야코는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웠다. 지금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끔 피오줌을 본다. 아야코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호타카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다. 어떤 일을 계기로 반에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니, 애초에 이유 따위는 없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런 일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디거나 반대로 똑같이 갚아줄 생각은 왜 하지 못할까? 아야코도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친구들이 아야코의 신발을 감추고 책상 안에 쓰레기를 쑤셔 넣었다. 친정과 시댁 어른이 나무랄 때마다 아야코는 자신이 당한 일을 호타카에게 이야기하며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다. 세상에는 부당한 대우에도 꺾이지 않고 보란듯 등교하는 아이도 많다.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꾸 움츠러드는 후타카의 모습에 유난히 나약한 탓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좀 더 강하고 참을성 있는 아이였다면 남편도 가족과 떨어져 먼 곳으로 발령나지 않았을 테고 집도 팔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중학교에서 당한 폭력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닌 사소한 말다툼으로 자유학교 등교까지 거부하다니 마음이 너무 약하고 나태한 게 아닐까? 계속 이런 식이면 앞으로 호타카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호타카와 나의 인생은. 호타카. 저물녘이 되자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고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 아들을 불러 세웠다. 너 오늘 떠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야코도 어쩔 수 없었다. 자유학교에서 뭐 배웠어? 호타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제 방으로 사라졌다. 너 자유학교에 안 갔지? 대체 어쩔 셈이야. 닫힌 방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엄마한테도 말 못해? 너 나쁜 애들 만나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안 해.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갸냘파 도리어 아야코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어째서 이 아이에게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까?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엄마를 괴롭히는 게 좋아? 재미있어?
나쁜 상상이 어수선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호타카의 가늘고 기다란 손가락이 뭔가를 잡아 코트 주머니에 넣는다. 가방에 넣는다. 아이는 손끝이 야무지다. 그러고 보니 숲 맞은편에 작은 수입 잡화점이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점도 있다. 호타카, 너 이러다가 인생 망쳐. 대체 어쩔 셈이야.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니? 엄마가 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대답 없는 상대에게 무턱대고 애원하는 아야코의 목소리는 어느새 울먹이고 있었다. 방무 손잡이를 잡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쩌려고 그래. 호타카, 일단 학교에 가야 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장래는 생각하니?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아야코는 울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남편도 거리가 멀다 보니 거의 집에 오지 않는다. 호타카의 일을 상의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전화를 걸어도 그 화제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등교 거부가 시작되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꼼짝 않고 틀어박혀 있는 호타카의 방 앞에서 아야코는 목이 터지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오히려 호타카는 더욱 고집을 피웠다. 아이가 태어났을 땐 이런 미래를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저 평범하게 살며 길가에 피는 이름 없는 꽃처럼 소소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바라는 것의 전부였다. 그런데 전혀 아니다. 엄마로서 호타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자유학교 상담 선생에게 여러 번 주의를 받았다. 아이를 다그치는 말을 절대 해선 안 됩니다. 호타카는 약간 지쳤을 뿐이에요. 휴식을 주세요. 어머니도 녹차가 되었을 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자고 싶잖아요.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없다면 아이가 어디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상담 선생은 전체적으로 살찐 몸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며 아야코에게 훈계를 늘어놓았다. 그런 상식적인 말씀은 뚱뚱한 몸매의 전문가에게 듣지 않아도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바꿔 생각하면 전문가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그녀는 아야코의 가족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다뤄봤을 것이다. 하지만 아야코에겐 호타카뿐이다. 하나뿐인 아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내 아들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벗어난 곳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호타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길 없는 황야에 서 있는 걸까? 가을에는 빨리 기울었다. 어둑해진 거실에는 낮에도 보았던 속보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호타카가 변한 이래로 아야코는 거의 신문을 읽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뉴스도 거의 보지 않는다. 그 탓에 요일이나 날짜가 퍼뜩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게 신문과 텔레비전을 멀리해도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다. 바라지 않아도 갑자기 정보가 날아들기도 한다. 아야코도 알고 있다. 호타카에게 학교나 자유학교, 장래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할 때면 그 직전에 그런 것들을 보거나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업이 없는 젊은이가 일으킨 범죄 뉴스 혹은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족을 다룬 특집 방송을 호타카가 저렇게 되면 어쩌나 안절부절 못해 그 아이를 억지로라도 평범한 길로 되돌려 놓고 싶어 자꾸 질책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하게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 그 정도도 할 수 없는 그 아이. 텔레비전은 소년이 시부야에서 행인을 상대로 서바이벌 라이프를 마구 휘두른 사건을 뉴스로 보도했다. 사망자 4명.
부상자 11명의 대참사였다. 현장에서 체포된 19살 소녀는 눈에 띄는 대로 찔렀다고 진술했고 소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아야코는 양팔로 몸을 감쌌다.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라 그런지 늘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호타카가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런 한편으론 언젠가 우리 집에도 파멸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미 그 서막이 시작된 게 아닐까 무서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까칠해진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떨어졌다. 산 지옥에 떨어지느니 그 전에 둘이 같이 죽어버릴까. 아무리 애를 써도 호타카가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어 미칠 것만 같았다. 아야코는 텔레비전을 끄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세면대로 가서 거울을 보았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다. 빗질한 브러쉬 사이에 흰 머리가 수북히 엉켜 있었다. 아야코는 코를 풀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집과 마당. 아무 일 없었으면 지금도 그곳에서 셋이서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것이다. 자유학교만이라도 가준다면 아무리 자유학교라 해도 이렇게 허구한 날 계속 결석하면 유급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상황은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 호타카의 내면에 묻지마 살인으로 치달은 소년처럼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 싹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한결 편안한 자유학교에조차 가지 않는 걸까? 세상 일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식욕이 전혀 나질 않았지만 아야코는 느릿느릿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귀찮아서 대충 있는 재료로 크림 스튜를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스튜에 거품방울을 새며 아야코는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호타카의 모습을 떠올렸다. 호타카는 스튜를 무척 좋아했다. 같이 마당을 손질하며 낙엽을 모아 태우던 가을날. 불을 보는 것을 좋아했던 호타카는 신이 나서 낙엽 모으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날 저녁 아야코는 크림 스튜를 끓였다. 오랫동안 마당에 있던 탓에 몸이 얼었는지 아이는 식탁 위에 놓인 스튜 접시에 환성을 지르고는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며 정신없이 먹었다. 이제 그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고 불렀지만 호타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나타나 식탁에 앉았다. 그러고는 식어버린 스튜를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아야코는 치밀어 오르는 오열을 억눌러 참으며 거실로 나왔다. 오늘 아침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호타카는 코트를 입고 외출했다. 아야코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방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들의 마음에 전해져 오늘은 정말로 자유학교에 가주지 않을까 하고 뒤를 밟으면서 호타카가 숲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아야코의 간절한 마음은 산산이 깨져버렸다. 저 아임 대체 뭘 하는 걸까? 숲에 가는 걸까? 아니면 숲을 빠져나가 어디서 나쁜 짓을 하려는 걸까? 혼자 생각할수록 아야코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적어도 무엇 하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 만일 호타카가 하려는 일이 자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일이라면 몸을 던져서라도 아이를 원래 길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것이 엄마의 본분이다. 도로를 낀 건물 뒤에 숨어 호타카가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아야코도 걸음을 재촉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쾌하고 달큼한 개수나무 향기가 아야코를 감쌌다. 작은 새의 지저귐과 날갯소리가 높은 데서 쏟아졌다. 지금까지 위가 뻥 뚫린 길을 걸었는데 나뭇잎 사이로 새어드는 숲의 부드러운 햇빛을 보고서야 아야코는 오늘도 화창한 날씨란 걸 알았다. 숲은 자신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평온했다. 그 평온함에 이끌려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자 아야코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만큼은 절대 호타카를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결심도 소용없이 호타카의 모습은 순식간에 나무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걷기 불편한 길을 아야코는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어제와 똑같이 완만하게 구부러진 길끝, 나무가 드문드문한 곳에 청년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변함없는 옷차림에 변함없는 목소리로 청년은 아야코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물었는데 우리 아들 이 길을 지나갔나요? 네, 방금. 이대로 곧장 가면 돼요? 저 앞은 갈림길이에요. 그애 어느 쪽으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부탁이에요. 아는 게 있으면 가르쳐줘요. 뭐든 좋아요. 우리 애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 그 아이한테도 인사했어요? 걔는 뭐라고 안 하던가요? 지금 계절에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것이 좋죠. 나뭇잎들이 예쁘게 물들었거든요.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어제 이 숲의 올빼미는 서쪽 느릅나무 가지에서 볕을 쬐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 전개에 아야코는 어깨를 떨군 채 마음속으로 눈치 없는 청년의 뺨을 날렸다. 갈림길까지 와서 아야코는 주의 깊게 길을 관찰했지만 호타카가 지나간 흔적 같은 것은 찾을 수 없었다. 크게 한숨을 내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왼쪽으로 가면 침엽수와 낙엽수가 섞여 있는 더욱 울창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반대로 오른쪽은 길에도 빗줄기가 떨어져 조금 밝았다. 나무 높이도 왼쪽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아 느긋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쳐다보았다. 햇빛이 적당히 비쳐 기분이 좋았다. 독특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좁은 길을 사이에 두듯 늘어선 은행나무가 노란 잎으로 10m가 넘는 긴 터널을 만들고 있었다. 터널을 빠져나가자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졌다. 아야코는 오른손을 올려 빛을 가렸다. 벚나무, 자작나무, 목련, 산철쭉, 빨간 열매를 맺는 참외나무, 아야코가 모르는 나무도 많았다. 길은 차츰 넓어지고 평편해졌다. 왼쪽에는 여전히 나무로 빽빽한데 오른쪽은 확실히 드문드문 밀도가 떨어지며 초원 같은 인상으로 변했다. 자그마한 초원은 길보다 살짝 패였고 중앙에는 자연물인지 인공물인지 알 수 없는 교실만한 크기의 연못이 쏟아지는 햇빛을 가늘게 부숴 반짝이고 있었다. 아야코는 일단 걸음을 멈추었다. 길 앞쪽에 나무로 된 정자가 보였다. 우도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왔는지 확인한 다음 일부러 초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풀 사이에는 흰색과 청보라색의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것들도 시기에 따라 다른 꽃을 피울 것이다. 가장 적게 이곳에 오면 작은 연못은 알록달록한 꽃들의 보호를 받는 동화 속에 나오는 비밀의 샘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야코는 아무렇지 않게 피어있는 가을꽃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었다. 연못 가까이에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손수건을 깔고 앉았다. 호타카는 어디에 있을까? 그 아이도 이 연못을 봤을까?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야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겠다. 피를 나눈 내 새끼인데 내 뱃속에 있던 10달은 말 그대로 둘이면서 하나인 시간이었는데.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메마른 나뭇잎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다. 어디선가 나뭇잎이 떨어져 연못 수면에 파문을 만든다. 자세히 보니 연못 주변에는 그런 나뭇잎이 여러 장 쌓여 있었다. 아직 초록이 남아있는 잎, 완전히 메마른 잎, 갈색을 띤 잎, 노란 잎, 차분한 빨간색 잎. 아야코는 눈을 감았다. 호타카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 저런 낙엽들을 모아 모닥불을 피웠다. 남편도 함께했다. 호타카는 웃고 있었다. 셋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꽃, 나무, 계절. 호타카는 자신의 이름의 유래를 알고 싶어 했다. 남편은 젊을 적 즐겼던 등산에 대한 추억과 험준한 명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저녁 호타카는 스튜를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해치웠다. 수면에 반짝이는 햇살보다 그날의 추억이 너무 눈부셔 아야코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때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아야코의 머리에 뭔가가 날라와 붙었다. 손으로 떼어보니 단풍잎이었다. 어떤 그림 물감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붉은색. 아야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이 잎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아야코는 일어나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연못가를 걸었다. 졸참나무에 가려 눈에 띄지 않은 위치에 단풍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나무를 본 순간 아야코는 자신 안의 우울과 불안, 안타까움을 잠시 잊었다. 정말 아름답다. 아야코는 한동안 넋을 잃은 채 단풍나무를 바라보았다. 주위 나무 가운데 한층 선명하게 온갖 우울을 날려버릴 듯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곧 다가올 겨울 추위에 지지 않겠다고 주장하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정신이 들었다. 아다치 선생님이 집에 찾아왔던 날 마당의 단풍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예전에 살던 그 집에서 보는 가을의 단풍은 다른 어느 곳의 정원수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초등학생이었던 호타카는 낙엽 모으는 일을 도와주며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물든 낙엽을 주워들고 환하게 웃었다. 예뻐서 태우기 아깝다며 불이 꺼질 때마다 소중히 들고 있었다. 아야코는 단풍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나무 아래에는 오래전 호타카가 불에 태우는 걸 아까워했던 것과 비슷한 손모양의 단풍잎이 미풍에 희미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야코는 쭈그려 앉아서 그 가운데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 아이를 모르겠어요. 등 뒤에 인기척에 아야코는 쭈그려 앉으며 말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자유학교에서도 도망쳤으니 고등학교에나 갈 수 있을지 어떨지.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른 애들과 똑같이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취직해 결혼하고 그게 전부예요.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애만. 빨간 단풍잎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우리 애를 괴롭힌 아이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아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반에서 왕따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에 영향이라도 있는 건지. 하지만 계기가 무엇이든 한번 그렇게 삐끗하면 끝장이에요. 지금은 왕따랑은 관계없이 자유학교조차 가지 못해요.
제가 아이에게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참아서 괴롭힘에 맞서기를 바랬어요. 제대로 학교에 다니기만 바랬어요. 그건 단지 어머니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인가요? 뜻밖에도 매우 차분한 어투로 묻는 말에 아야코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도 화가 났다. 물론 호타카가 문제없이 학교에 다녔다면 아야코의 마음은 훨씬 덜 우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걱정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몰아가는 듯한 청년의 말에 언짢았다. 아이를 염려하는 게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자식이 제대로 커주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단지 그걸 바라는데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요? 아야코는 뒤를 돌아보며 청년에게 거칠게 말했다. 당신 아직 아이가 없죠?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는데 요즘 통 말도 없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자유학교에 가는 척하고 이 숲에 와서는 아직 숲에 있는지 여길 지나쳐 어딜 다른 데 간 건 아닌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야코는 이렇게 쏘아붙이면서도 처음 만나다시피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왜 이런 속마음까지 내비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예전에는 얼굴만 봐도 호타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깜깜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그 아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까 봐.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절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야코는 흐느끼며 힘겹게 얘기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쭈그려 앉아 울고 있는 아야코를 숲지기 청년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아야코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것을 보던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호타카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셨죠? 아야코는 콧물을 훌쩍였다. 네. 그럼 오늘 호타카가 집에 오면 코트 주머니를 뒤져보세요. 숲지기 청년의 조언대로 아야코는 그날 밤늦게 호타카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과연 뭔가가 있었다. 불꽃처럼 선명한 단풍잎이었다. 잎은 반으로 접은 티슈 안에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숨어 있었다. 꺾인 곳이 전혀 없이 고이 간직된 채 대충 주머니에 쑤셔 넣은 게 아니다. 소중하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기라도 하듯 호타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다. 아야코는 주머니에 단풍잎을 다시 넣어두었다.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아파트를 뛰어나왔다. 만일 그게 있으면, 단풍잎이 주머니에 있으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거예요. 호타카는 분명 착한 아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